수학 익힘을 풀기 전에 선생님이 교과서 설명에서 다 하지 못했던 설명을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계산 쉽게 하라고 빨리 하라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방법만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하시다 보면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뭐 저절로 알게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더 하고 수학 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알려준 그 방법이 있죠. 요 방법이 요거에 나온 것처럼,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12와 18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12와 18이 있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준 거. 네, 어떻게 구했어요? 똑같은 수가 있나? 나눠지는 똑같은 수를 나누라고 그랬죠? 2 있어요. 2, 2, 62, 2, 98. 다음에 3, 2, 6, 3, 3, 9. 네, 2와 3은 이제 더 나눠지지 않으니까 끝.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곱해서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근련적으로 알려줬는데, 그럼 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됐냐면, 그리고 참 선생님 지금 태블릿펜 와가지고 태블릿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수학 재밌어. 재미재미. 네, 아주 자유롭게 글씨를 쓰고 있죠. 12와 18을 이제 그 36쪽 교과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12와 18을 그 곱셈으로 쪼개보자 이거예요. 쪼개보자. 어떻게 쪼개보자? 12는 우리가 곱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 빼고,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1 빼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일단 2, 그리고 2로 쪼개면 6이죠. 6. 2, 6, 10이니까 그죠? 2 곱하기 6으로 12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18도 마찬가지. 2 곱하기 9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 9, 18 그죠? 근데 얘를 더 쪼갤 수가 있죠? 더 쪼갤 수가 있어. 뭐를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얘를 더 쪼갤 수가 있죠. 6하고 9를. 뭘로? 2는 그대로 있었고 6을 또 쪼개면 2 곱하기 3 그죠? 2 곱하기 3, 6이니까 얘도 원래 있던 2 빼고 9를 뭘로 쪼갤 수 있습니까? 3, 3, 3, 3은 9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2는 곱셈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 나타낼 수 있고, 18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똑같은 수가 들어가는 곱셈이 뭐가 있냐면 2 곱하기 3이라는 게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2 곱하기 3 그죠? 2 곱하기 3 맞아요? 이렇게 짝지는 2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2, 3은 6. 그죠? 요렇게는 안 되죠. 요렇게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2는 4인데 여기에 4가 있어요? 조합이 없죠. 4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단 말입니다. 요렇게도 돼요. 이렇게? 3 곱하기 3 돼요? 3 곱하기 3이랑 조합은 안 돼요. 왜? 여기 없잖아요. 12에. 3 곱하기 3에서 9 나오는 조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곱셈의 조합은 지우기도 편해. 태블릿 짱. 2 곱하기 3 이렇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2 곱하기 3 동시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12는 2가 남고 18은 3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죠. 지금 이 똑같이 들어가는 2와 3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라. 이것도 지웠네. 이걸 나눈 거예요. 일단 2 먼저 나왔죠. 2 나온 걸 한번 나눠볼까? 나눴더니 또 뭘로 나눌 수 있어? 3. 여기 2와 3. 그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2와 3. 이걸 가지고 나눠보자 라고 출발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똑같은 2와 3 들어가는 이걸로 나눴더니 12는 뭐가 남아요? 2가 남고 2 남았잖아요. 그죠? 18은 3이 남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곱셈식으로 쪼개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 2와 3으로 천천히 하나씩 나눠주면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서 이제 이 방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어떤 수학의 어떤 사고의 흐름상 이제 이렇게 1번 36쪽 곱셈으로 먼저 나눠보고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나눠보자 라는 이 흐름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이 방법을 쓰시면 더 좋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근데 굳이 뭐 이게 이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100% 못 하셨더라도 쉽게 이제 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곱셈으로 쪼개다 보니까 똑같은 그 곱셈 숫자를 가지고 나누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로 해서 나왔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김책 24쪽, 25쪽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부터 자, 28과 41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이다.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써봐라. 자, 최고 그 큰 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최고로 큰 수로 나눠진 게 뭐냐? 최고 큰 수의 곱셈이 뭐냐? 여기 뭘까요? 28은 2, 14. 42는 뭘까요? 42. 42는 이거네요. 네, 14. 그죠? 공통으로 들어간 큰 수 14입니다. 다음 2번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봐라. 이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7. 그쵸? 이것도 3 곱하기 2 곱하기 7. 그럼 28과 42의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수. 2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7 이렇게. 그쵸? 그래서 14가 된다. 그럼 4번 다시 넘어갈게요. 4번 36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36 이제 다 나눠놨네요. 36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네, 2 곱하기 남은 9. 자, 아까 선생님이 그 교과서 설명할 때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20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2 곱하기 5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2 곱하기 2 여기 있는 거 나눈 거.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4다. 네, 4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 4번만 기억하시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원리 자체를 모두 이해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셔라. 5번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는 게 곱셈으로 구할 거냐 나눗셈으로 구할 거냐. 첫 번째 곱셈으로 구할 거냐 나눗셈으로 구할 거냐 뭐 두 가지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두 개가 뭐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다. 여기서 봤잖아요. 나눗셈으로 구해도 나눗셈으로 구해도 여기서 곱셈식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곱셈식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15 곱셈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부터 구해봅시다. 1 곱하기 15 또 2 곱하기 2 안되네. 3 곱하기 5 요게 다네요. 그죠? 요게 다야. 25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25 2 안되네. 3 안돼. 5 되네. 5 곱하기 5 25 그죠? 또 뭐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죠?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수가 뭡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수. 얘네, 5네. 그죠? 5란 얘기고, 최대 공약수가.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15, 25를 동시에 나눈다. 뭘로 됩니까? 일단 5로 해봅시다. 둘 다 5로 끝나니까 5, 35, 5, 25. 엥? 끝났네? 엄청 쉽죠? 금방 된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또 나눠져요? 3이랑 5가? 안 나눠지죠? 5에 5.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야구공 27개와 축구공 18개를 최대한 많은 무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준다. 이런 문제 여러분 보면은 이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뭘 구해라?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딱 문제가 딱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딱 이 말이 포인트죠. 최대한 많은 무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최대한 많은 무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이건 결국엔 뭐를 구해라? 보나마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죠? 똑같이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건 약수를 구하라는 거고 그 중에 최대한 많이 줘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죠.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문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셔야 돼요. 문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틀리는 겁니다. 뭘까요? 3단의 향기가 나죠? 그죠? 3, 9, 27, 3, 6, 18. 또 뭐가 있어요? 3단 또 3단 되네. 3, 3은 9, 3, 2, 6. 3과 2 더 안 되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일단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3이니까 9야, 9. 9. 최대 공약수는 9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한 최대 공약수 9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야구공 9개를 줘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야구공과 축구공을 똑같이 나눴을 때 최대 9무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무덤이 야구공과 축구공을 몇 개씩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야구공 27개를 뭘로 나눠야 돼요? 최대 공약수인 9로 나눠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야구공은 한 무덤당 몇 개? 3개가 간다는 거죠. 3개. 축구공은 18개를 9무덤한테 줘야 되니까 18 나누기 9 하면 한 무덤당 2개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뭐만 기억하시냐면 이 방법 2만 잘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로 나눠준 후에 나눠질 때까지 나눠진 후에 2개,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숫자들을 여기 있는 숫자들을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집에서 아무 숫자나 써보고 한 10번만 해보세요. 10번만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수학 익힘만 딱 풀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해보세요. 연습을. 아무 숫자나 써서 주변에 보이는 거 뭐 달력이니 뭐니 2개씩만 골라가지고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해보시고 실제 일일이 구해서 한번 다 비교해보세요. 네, 실제 이 방법이 잘 되는지 그리고 뭐가 더 편한지. 네, 10번입니다. 10번. 선생님 얘기했어요. 분명히 집에서 10번만 해봐라. 자기 스스로. 그러면 오늘 배운 요 내용은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